네, 오늘은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 출시가 가는 의미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일 출시 얘기도 있고, 네. 뭐 어떤 주에서는 이제 5,000대가 허용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하신 주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느닷없이 사실은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 얘기를 꺼내냐면,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분야에 미치는 어떤 혁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혁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다 넣었고요. 일단 로이터라든지 뭐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로보택시 플릿에 푼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버택시라는 게 뭐냐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전 단계인 레벨 4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레벨 4라는 건 뭐냐면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지역, 허가받은 지역, 그다음에 특정 조건에서만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용으로 가령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허가받았는데 이게 오스틴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일단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안전적인 훈련을 완료한 상태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전 테스트 및 안전 훈련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 수주 동안 테슬라는 사유지 내 임직원 테스트 중에, 여기서 사유지라는 건 그 테슬라의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로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양산형 모델 같은 경우는 공공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테스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대응 훈련까지 완전히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행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시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며칠 내에 오스틴 지역의 일반 로보택시 플릿에 그 사이버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지금의 이제 로보택시 플릿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두 종류로 일단 나눌 수가 있겠죠. 통상 이제 모델 3나 모델 Y를 사가지고 기존에 몰고 다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차가 필요 없을 때는 이걸 갖다가 로보택시 플릿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돈을 벌어주겠죠. 이런 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캡. 테슬라가 이제 직접 뭐 이거는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가게 되면은 이제 사이버캡, 그다음에 뭐 테슬라 Y, 테슬라 3 이런 것들이, 모델 3 이런 것들이 로보택시로 투입되는 현장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만 보더라도 뭐랄까 여러 가지 진 풍경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산 로드맵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양산 로드맵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생산 거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고 오스틴 공장에서,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죠. 여기서 이제 전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파일럿 라인에서 이제 양산 단계 라인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초기 시험 조립을 거쳐서 양산 구역 차량을 갖다 순차적으로 출고하고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본격적인 이제 가동률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램프업 단계에 벌써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양산 목표를 놓고 본다라면 일단 한 12만 5천 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역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대, 최고로는 연 한 4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테슬라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원가 혁신을 이뤘다는 게 있어요, 사이버캡을. 원가 이게 뭐 한 3만 달러 정도 대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 생산 부분에서 그 테슬라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전기차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존에 이제 그 자동차 그 제조 라인을 가보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자동차가 쭉 내려오죠. 그럼 거기에 이제 용접도 하고 각각의 로봇이라든지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도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작업자라든지 로봇이 들어가서 가령 뭐 의자도 놓고 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단계인데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을 모듈 단계로 전부 다 나누는 겁니다. 가령 그 앞부분, 뒷부분, 그다음에 하체, 패널, 그다음에 상판 이걸 갖다가 모듈을 나눠 가지고 모듈 단위로 이걸 갖다가 생산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완전히 다 된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조립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단 그 생산 원가를 갖다가 대폭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공장 면적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립 속도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산 원가를 갖다가 한 3만 달러 이 정도로 고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 어떤 특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이버캡이 우리는 보통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충전구가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네.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운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충전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어떻게 하죠? 요즘 휴대폰들은 유선 충전이 아니라 무선 충전하죠. 이게 똑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바로 그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허브의 그 송신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슬라 사이버캡은 후진을 합니다. 그럼 차량 뒷부분에 네네. 이걸 갖다가 수신할 수 있는 이게 수신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효율이 한 70에서 8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지금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방식은 이 효율 자체가 거의 9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속도냐고 의아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전기차 충전할 때 완속 충전이 있지 않습니까? 완속 충전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충전 효율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레이더는 다 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생산원가 절감의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순수하게 카메라 칩, 카메라 셋, 그 다음에 AI5라는 그 FSD 그 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반도체 칩. 그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원가를 갖다가 3만 달러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제 충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적어보니까 간편하게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네네네. 하고 배터리 쪽의 사양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에 어떤 혁신, 네. 그다음에 사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팩 용량이 한 48kWh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사실 모델 3 후륜구륜 모델이 한 60kWh 정도의 그 용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대충 한 8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 조그만 배터리 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8kWh 정도의 배터리 들어갔는데 이게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km입니다. 거의 뭐 놀라울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회 충전 거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차 중량을 갖다가 1,400kg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차 중량이 왜 줄었을까 하고 뭐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운전대 없었죠. 페달 같은 거 전부 다 없앴죠. 예. 레이더, 라이더 이런 거 전부 다 없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차 중량을 갖다가 한 1,400kg까지 줄였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1리터에 얼마 갈 때는 연비라고 하는데 1kWh에 얼마를 가느냐. 그걸 갖다가 보통 전비라고 하는데 이게 9에서 10km 정도를 갖다가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5km 정도 돼요. 예. 1kWh에 한 5, 6km, 많이 가봐야 한 5, 6km 정도 되는데 9에서 10km의 어떤 전비 효율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의 그 혁신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680 이게 지금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기가텍사스에서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은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이버캡의 배터리는 일종의 어느 정도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의 혁신을 이뤘다. 네네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네네네. 순간이군요. 네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상상도 되고 막 이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 청사진을 보면서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배터리 제조의 혁신인 부분에 대해 더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혁신을 이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배터리의 전극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때는 습식 공정을 갖다가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루미늄 박이 양극이지 않습니까? 음극은 동박을 쓰고 여기에 양극재나 음극재를 입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양극재를 갖다가 밀가루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밀가루나 마찬가지 블랙 파우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걸 마른 상태로 붙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예. 이게 여기에 그 용매 같은 걸 섞어서 습기가 돌게 하면 붙기가 쉽겠죠. 갑자기? 이게 이제 습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붙이는 걸 갖다 건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습식 방식은 뭐가 문제냐면요. 잘 붙긴 붙어요. 근데 말려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수십 메타의 전기 오븐에 이걸 보내서 말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전기로 들겠죠. 공장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전기로도 들고 공장 면적도 늘어나는 바람에 또 용매가 이거 독성이니까 다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매 처리에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습식 공정의 뭐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정 자체도 길어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건식 공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면적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를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전기로도 안 들고 뭐 용매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전기 오븐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건식 공정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습식 그 음극재를 갖다가 생산을 할 때는 습식 공정을 그러니까 건식 공정을 갖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음극재 부분에서의 그 음극재랑 그 음극 극판을 갖다가 붙이는 거는 사실 습식이 아니어도 공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양극에서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경도가 높아요. 이걸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다 깨져버립니다. 예. 압력을 가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극 공정에 건식을 갖다가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테슬라가 마침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건식 공정을 하면 뭐하냐. 수율이 20-30%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걸 갖다가 70에서 80%까지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자체 발표지만 수명 및 내구성을 갖다 대폭 향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회 충방 전에도 배터리 수명이 90%까지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00회라는 건 1회 충전에 450km를 가니까 거기다 2000회를 하게 되면 90만 km잖아요. 그러니까 90만 km를 갖다가 주행을 하고도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 건강도가 90%가 남았다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게 되면 혁신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건식 공정이 진짜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배터리 제조에 어떻게 보면 혁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건식 공정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서두르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가 한 28년도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테슬라가 26년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2년 정도 빠른다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전부 다가 이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테슬라 측의 어떤 이런 발표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그 자체 그 배터리 셀 생산에 대단한 혁신을 이룬 것은 맞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더 한층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확실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건식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한다면 훨씬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이버캡?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일반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문화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에서 이용으로 자동차 어떤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가령 1km를 이동하는데 이 사이버캡이 훨씬 싸. 자동차 소유하는 것보다. 사실 자동차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죠. 보험료도 내야 되죠. 유지보수 비용 들죠. 휘발유값 들어가죠. 근데 이거보다도 사이버캡을 이용하면 훨씬 싸. 그러면은 굳이 누가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할까? 그냥 이용하는 게 편하지. 그렇죠. 부를 때면 언제든지 오고 가구도 한 대 딱 내려주고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사실 그 자동차라는 게 자신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의 부와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입증하는 어떤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문화도 그 어느 정도 점점점 변할 수밖에는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뭐 일부에서 이런 식의 얘기, 운전도 나중에는 이제 취미가 되는 거 아니냐. 생활보다는. 예. 사실 이게 과거에 말을 타는 거는 그 취미가 아니었죠. 그냥 대중교통의 의미로 말을 네. 타고 다녔는데 지금 승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취미로 변질했잖아요. 똑같으면 나중에 이 운전하는 것도 나중에는 트랙이나 허가된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운전면허증이 이제 실제로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이 실내를 갖다가 이용하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운전하는 용으로 사실은 차량 실내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량 실내는 그게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완전한 휴식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가령 뭐 각종 미디어를 본다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거나.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되게 발전하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잠을 잔다거나. 그러니까 작업 공간과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차량 실내의 기능이 완전히 재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도시 구조도 바꿀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래요. 자동차를 갖다가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파트나 이 회사에 거대한 주차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네요. 지금은 주차장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냥 사이버캡 타고 와서 딱 내리면은 사이버캡만 알아서 뭐 허브로 가고, 이동하던데 네, 외곽으로 네, 이동을 네, 하면 네. 되는 거니까 주차장 건설의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도심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녹지를 갖다가 뭐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주거지 선택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심 외곽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출퇴근이 그냥 잘 자면 되니까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 네네. 거기서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자면 되니까 가령 뭐 도심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한테 자동차를 팔죠. 그래서 거기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B2C가 B2B로 진화할 테니까 이제 뭐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안 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에 팔거나 자신들이 직접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입원은 절대로 뭐가 되느냐?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이용용 자동차 안에 그다음에 미디어도 스트리밍 하겠죠. 거기서 뭐 유튜브도 본다거나 음악도 듣는다거나 이런 스트리밍 이용료. 그다음에 거기에 광고들이 붙으면 광고료. 그다음에 커머스. 그중에서 이제 이커머스를 갖다가 고객들이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플랫폼화되는 어떤 그 B2B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 사이버캡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사적 의미도 미래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론을 해보면은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인간의 어떤 지금의 문명, 문화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자동차가 변화하고 있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주거 공간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방위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 과연 이제 상용화 시점, 네. 과연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언제 실현될지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